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정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나도 돈 모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 잘 쪼개져 있어?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통장 쪼개기입니다. 재테크 좀 아시거나 절약저축 좀 해봤다, 나 좀 이렇게 짬 좀 찼다 하는 분들에게는 통장 쪼개기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고 대부분은 이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뭐야 싶으실 거예요. 통장을 왜 쪼개? 통장을 어떻게 쪼개? 한 은행에서 여러 가지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진심으로 몰랐어요. 완전 금융 문맹. 이게 별게 아니고 어떤 자물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은 돈을 모은다 이런 거 없어. 남은 돈이 어딨어. 돈은 늘 부족하고 200 벌어서 150 쓰는 사람은 300 벌어도 250 쓰거든요. 자연의 이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물쇠가 없으면 우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저축, 후지출 많이 들어보셨죠? 짬 구독자라면 그 정도는 들어봤어야 돼. 그러니까 저축을 먼저 때려버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 아니라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건데, 만원의 행복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바로 냅다 그냥 저축부터 해버리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통장 쪼개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월급 통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 아니면 용돈을 받고 있다 하면 그걸 받고 있는 어쨌든 통장이 있잖아요. 자, 그게 그 심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뻥삥을 할 때마다 각 세포로 막 이렇게 뭘 주잖아요. 죄송해요. 민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잘 몰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뭐 배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입 통장이 있으면 거기서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저축 통장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목표가 저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함정인 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수입이 높아져도 계속 100만 원을 저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우리는 계속 퍼센트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100만 원 저축한다가 아니라 난 50%를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봉 협상이 되거나 어떤 다양한 부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도 합쳐서 거기서 50%. 안 그러면은 100만 원 저축하고 나 자신 고생했어 이러면서 20만 원어치 좀 이렇게 다른 거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시드 모을 때까지만 바짝 이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만 원이 들어오면 50%를 저축하면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을 한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개로 나눴어요. 80만 원, 20만 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를 어떤 깨야 될 일이 생길까봐 한 건데 정말 좀 그럴 일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빡세게 한번 모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100만 원 통장 아예 통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약까지도 이 저축 통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여유가 된다 하면 10만 원? 그냥 여유가 안 되는데 어쨌든 기간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저축 통장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0만 원이 월급이라고 하면 50% 저축, 그 나머지가 이제 비상금과 생활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월세를 해결하든 공과금을 해결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월세만 해도 막 5, 60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생활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전세를 좀 알아본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전세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모을 동안은 전세 이자만 내면 되니까.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진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볼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뭐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많이 말했죠, 아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생활비도 되게 아껴볼 생각을 이제 짱구를 굴려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 몇 달간은 친구들을 못 만나게 돼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약속 한번 잡으면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건 진짜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시드머니 딱 모을 때까지는 사람 만나는 거 확 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막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정말 내가 내 개발도 하고 스스로 멋있어지려고 막 내 레벨업 하려고 노력하면 그때 위치에 맞는 사람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막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재테크 친구들 만나도 되고, 저축률 50% 목표로 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최대한 생활비를 이제 짜자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그렇게 돈 쓰는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생각보다 쓸 데가 없네 라고 한다면 저축률을 좀 높이는 거죠. 한 60%? 65%?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상금 통장이 있는데요. 비상금의 정의는 내 생활비의 5배, 내 수입의 3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걸 누가 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월급의 3배를 비상금으로 모아놓으려고 되게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적금같이 어떤 몇 년을 채워야 된다, 몇 개월을 채워야 된다 이런 약속이 없는, 약속 없이도 이자를 주는 CMA 통장 혹은 파킹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막 어느 CMA 들어야 되는지, 어느 막 파킹 통장 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물론 0.1%, 0.2% 이율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시드가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3원, 5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내가 치킨 한 마리 찾는 게 진짜로 낫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2%의 이율로 매달 100만 원씩 적금하면은 매달 이자가 10,000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내가 치킨 한 마리 참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시간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수입 들어오면 바로 50%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비상금을 넣는다. 이런 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는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고 난 어떻게 더 아끼고 더 벌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 사실 저축률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뒷자리에 0 하나 더 붙는 거, 앞자리에 숫자 바뀌는 거, 이런 거에서 약간 희열이 느껴지면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모으는 재미도 꽤 쏠쏠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축률을 최대 88%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물론 부모님하고 살았어서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왕복 출퇴근을 3-4시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본가가 더 가까운 분들도 막 서울에서 자취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몸대칼 수 있다, 내 관절 아직 튼튼하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으로 막 힘들지만 난 이건 4-50만 원 아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버스를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진짜 본가에 살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본가에 사시고 내가 더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정말 최대치로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장 쪼개기는 사실 한 번 해놓으면 현 저축 후 지출이 되게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이게 당연한 루트가 되는 거예요.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남은 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의지 탓하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설정한 상황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설정한 상황은 바로 통장 쪼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축률 진짜 높여가는 재미를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고,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하셔서 거기서는 명품백이 자랑이 아니에요. 저축률 80% 찍은 게 거기선 자랑이거든요. 오늘 진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가 냉장고 파먹기에 성공을 했다. 거기선 이게 박수받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을 옆에 많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입이 없으신 취준생분들이나 뭐 학생분들도 저는 그 중학생 사촌한테도 너가 받는 용돈 통장 쪼개기 하라고 하거든요. 10만 원 용돈 받으면 30% 저축, 20%는 친구들이랑 놀기, 뭐 5%는 비상금,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미니스탁이나 생골드 같은 걸로 1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주식이나 금을 살 수 있잖아요.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용돈 받아요, 저는 뭐 알바예요 라고 해도 충분히 이렇게 통장 쪼개기 그리고 소액 투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재테크 공부하고 정말 내 시드가 생겼을 때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재테크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투자라는 거는 돈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진짜 용기로 하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는 확신에서 오고 확신은 내가 그동안 해놓은 공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기간은 공부하는 기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통장 쪼개기라는 공장을 그냥 탁 만들어 놓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쓰는 재미도 물론 좋지만 모으는 재미, 더 버는 재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나누는 재미, 이런 거를 좀 더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짠러뷰 김짬보.